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이진우 지음 휴머니스트 출판그룹에서 22년 7월 18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정치 철학자인 저자는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대학 총장, 그리고 현재 포항공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의 제목이 내포하는 바가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유와 주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이 책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한다. 러시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강자의 권리가 국제 정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 대화보다 갈등, 평화보다 전쟁이 선호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쟁을 잊을 때 전쟁은 더욱 냉혹한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진정한 평화론자는 전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싸울 능력이 있는 자만이 평화를 생산한다. 전쟁의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전쟁할 능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얻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실존적 결단을 요구한다.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유라시아 동쪽 끝에서 두 개의 중국을 대변하는 대만,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투명하다. 전쟁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든 두려움이든 우리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 책이 제국 전쟁의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의 길을 찾는데 조금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 전염병 한복판에서 터졌다. 전쟁과 전염병의 연결은 우리의 미래를 어쩌면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과거에도 전쟁과 전염병은 항상 불행의 짝으로 등장했다. 다만 21세기에는 두 사건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스는 2017년에 출간한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중국과 미국은 지금 전쟁이라는 정면 충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진단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에 있던 강대국이 어떤 신흥 강대국을 밀어내겠다고 위협할 때 전쟁은 거의 항상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셈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앨리슨의 진단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배운 몇 가지를 여러분께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지금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서양과 동양은 발트 연안국에서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와 카스피해에 이르는 지역에서 충돌했다. 폴란드의 동쪽과 러시아의 서쪽에 놓여있는 이 접경 지역은 자연적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평야에 있어서 쉽게 정복될 수 있었다. 북쪽의 발트해에서 남쪽의 흑해까지 뚫려있는 통로처럼 보였고 그러한 특성이 침략자를 끌어들였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협적인 침략자는 언제나 동쪽에서 왔다.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으로 러시아의 상징적 중심지인 키예프를 점령하고 파괴한 것은 1240년 12월 6일이었다.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충돌한 이 시점은 동시에 러시아의 아시아화가 시작된 원년이기도 하다. 몽골군이 침략했을 때 키예프 연방은 이미 아들들 사이의 내전으로 붕괴 직전이었다.
키예프 루스를 구성하던 공국들이 몽골의 속국이 됨으로써 러시아의 아시아화가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몽골군의 침략은 유럽 봉건제와 중세를 붕괴시키는 전초가 되기도 했다. 몽골 제국 없이는 현재의 러시아를 상상할 수 없다. 키예프 루스 시대 조그만 마을에 불과했던 모스크바를 강대한 러시아의 중심으로 부상시킨 것도 몽골이었고,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독재적 통치 기술을 전수한 것도 몽골이었다. 현재 모스크바의 통치자들이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방식은 지극히 전체주의적이다. 그들은 러시아 제국을 건립하는 데 필요했던 몽골의 유산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몽골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철학자들의 전쟁에 대한 사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 전쟁에 관한 이상주의의 역사와 현실주의의 역사를 말합니다. 칸트는 이상주의자로서 영원한 평화를 제창하지만 전쟁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헤겔은 현실론자로서 전쟁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평화가 역사의 목적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는다. 현실주의의 입장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가했고, 그리고 그 전쟁사를 기술했던 투키디데스에서 시작하여 키케로, 마키아벨리, 홉스를 거쳐서 니체와 칼 슈미트로 이어진다. 한편 이상주의의 입장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스토아 학파를 거쳐서 아구스티누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존 록크, 칸트로 이어지는 전통은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이성을 요청한다. 이러한 이상주의의 노선이 오늘날 국제관계의 법적,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자유주의 이론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는 평화의 길을 닦을 수가 없다. 저자는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자는 6장과 7장에서 전쟁의 원인을 기술합니다. 푸틴의 교활함과 기만이 역사를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또 하나는 미국의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가 푸틴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면서 그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쟁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저자는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의 파시즘적인 유라시아주의에 둡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명의 기이한 사상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반 일린과 알렉산드로 두긴입니다. 일린은 푸틴을 정신적으로 인도하는 과거의 사상가이고, 두긴은 현재 푸틴의 책사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철학과 정치의 통일을 꿈꾸면서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라시아주의란 러시아의 문명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개념에 속한다고 가정하는 정치운동입니다. 소련의 붕괴 후에는 이를 계승하는 신유라시아주의가 탄생해 러시아는 서구보다 아시아에 가까운 유라시아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저자가 마지막 장인 7장에서 강대국이 된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른 이야기는 중국의 부상으로 탈제국주의 시대에 새로운 제국이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제국의 위협으로 국가의 생존이 위태롭던 중국을 오늘날의 제국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 세계대전과 냉전이다. 1945년 이후 영국은 약하고 분열된 중국이라는 개념을 선호했지만, 미국은 강하고 민주적인 통일된 중국을 원했다. 중국을 전후 안보와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핵심 국가로 끌어들인 것은 미국의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 중국은 이렇게 194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되었다. 또한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총 8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민주주의 모델로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또한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을 개방시키려고 했을 때 물론 주요 관심 대상은 소련이었다. 중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들은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네 라는 닉슨의 말처럼 중국을 괴물로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이다. 만약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구상대로 전후 중국이 관리되었다면 오늘날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의 물결과 홍콩의 덕택으로 새로운 제국으로 굴기한 중국은 중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생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그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주장했던 일본과 미국에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제국 사이의 시스템 경쟁은 단순히 패권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종종 극복할 수 없는 문명의 충돌을 초래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은 1993년 문명의 충돌이 글로벌 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헌팅턴은 미래에는 주요 문명의 정체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갈등은 이러한 문명을 서로 분리하는 문화적 단층선을 따라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리고 이 예견은 적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 유라시아주의를 가르는 단층에서 발발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제국전쟁 역시 서구 문명과 중국 문명을 갈라놓는 지정학적 단층선에서 일어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널리 확인된 두 개의 위험 지점은 두 개의 한국과 두 개의 중국과 관련이 있다. 대만과 한국, 냉전의 결과로 생긴 두 국가는 지금 또 다른 제국전쟁의 영향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전쟁을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